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호서대 벤처대학원 이상직 교수님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난주에 우리 수도 이전이 사실은 지금 수도권이 거기 충청권까지 다 수도권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뭐 지금 수도 이전이냐, 오히려 그 비용이 가지고 국가 다른 발전, 균형 발전 다른 데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은 또 핵심적인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예. 그 수도 이전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지금 수도 이전 효과도 없고 하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 경제권 활성화를 우선 찾아봐라. 그렇죠. 답으로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그 러스트 벨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중화고급 단지가 그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 중화공업의 발전의 한계에 도달되었습니다. 네. 울산 같은데. 뭐 포항, 예, 울산, 뭐 부산 이런 말할 거제도 뭐 말할 거 없이 다 군산 그렇죠. 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지금 그 정부의 방향은 현재 산업을 재생시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어렵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해양 경제권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뭐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변화의 중심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집값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그 지방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그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균형 발전이 되어서 인구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지금 말씀하신 포항, 뭐 울산, 거제도 등등 한국의 뭐 해양 경제권 벨트하고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 러스트벨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미국 5대5 그 미국은 그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수출 중심의 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수출 중심의 국가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경제권이 이제 그 경제 그 중화공업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의 국가이니까 미국의 중심인 5대5 그 지방 근처에 중화공업 단지, 철강 산업이라는 이런 것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렇죠, 디트로이트. 그래서 이제 러스트라는 말이 뭐 철강에 녹이 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그 제조업 경쟁력이 언제부터 떨어지느냐면 1970년도입니다. 70년도가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오일 쇼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망해서 이제 쇠락해서 최근에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그런 상태에 왔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들은 그 스몰화 됐지 않습니까? 작게 되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충청권, 수도권으로 옮겼다. 그렇죠.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항, 울산, 부산, 거제도, 뭐 통영, 광양, 뭐 여수, 영암, 군산 여기 뭐 싹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렇죠? 거의 뭐 망하는 정도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화공업지대가 왜 해안가를 들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원재료, 그 수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가공무역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닷가에 있는데 그래서 임해공업 단지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산업화 발전의 견인차가 됐었죠. 성장의 원동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에 같이 일한 노인들이 같이 못 살듯이 지금 그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높듯이 이제 이걸 그때 잘 나가는 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소생시키지 않냐면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벚꽃 피는 데부터 먼저 망한다. 대학이.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도시가 망해가는 겁니다. 네. 그 이해찬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초라한 도시다. 왜 초라한 도시냐?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제 버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이 모이니까 초라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자기가 이제 논산을 논산 그 다음에 뭐 세종시 이런 데 활성화시키니까 자기 고향을 활성화시키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도 너무 직격탄을 날렸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집값 문제, 그다음에 인구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해외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향에 지금 서서 20년이면 20년, 30년, 30년 그 중장기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현대중공업하고 그 스웨덴의 말매 그거하고를 비교하면서 이런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일반화된 얘기가 아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경제의 상징이 뭡니까? 우리가 크레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세계 제1의 조선 회사가 현대중공업. 지금 다 망해가죠. 뭐 중국 추격도 있고. 뭐 우리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래서 조선이죠. 이거 세계적 조선 회사가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경쟁력이 자꾸 상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을 M&A 해서 대우조선은 이미 부도가 나서 국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M&A 해서 하려고 하니까 독점의 가속화되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은행이라든지 또는 조선하는 회사에서 그렇지 않다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것이 스웨덴 말매의 코쿰스카는 회사의 타워 크레인입니다. 요 크레인이 바로 현대중공업의 요 타워 크레인입니다. 우리가 샀어 왔습니다. 우리 이 세계적 중공업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스웨덴 말매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제일 끝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다리를 넘어가게 되면 덴마크 있고, 해양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해양국가의 스웨덴의 경제 성장의 상징적인 회사가 바로 말매에 있는 코쿰스란 회사입니다. 이것을 부도가 나고 했는데 이 코쿰스 조선소는 1840년 경에 이제 기계 작업장으로 시작해서 조선 회사가 되었는데 1986년도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타워 크레인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 없어진 거죠.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이걸 필요 없어지고 도시가 완전히 피폐화됐다. 우리 현대중공업도 아까 대우중공업과 합병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 말매도 그렇게 위기가 됐는데 그걸 헤쳐나온 해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최종적으로 현대에서 샀어 오는데 1달러를 주고 판매 비용 1달러입니다. 1달러고 그리고 해체해서 실어서 와서 다시 요렇게 조립하는데 약 당시 2002년 당시에 22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코쿰스가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도 국유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전에 부도가 이미 났습니다. 그렇겠죠. 했는데 주인을 찾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16년 걸렸으면 그래 코쿰스가 위기에 도달했을 때 약 한 20에서 25년 된다. 그래 이걸 벤치마킹 한다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성장 단계로 가려고 하면 제가 20년, 30년 프로젝트로서
방향을 설정해서 해안 경제권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뭐 이 정권이 금방금방 이렇게 뭐 모든 게 적극 대응하는데 거기까지 되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누군가 다음 정권이라도 이런 걸 한번 긴 안목을 가지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서해든 말매의 어떤 그 눈물이 울산의 눈물을 어떤 식으로 닦아줄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예. 자,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2016년도 예. 지역 DRP와 2018년도 GRDP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른 동남권은 부산, 경남, 울산입니다. 예, 예. 부울경. 15.5%에서 14.4%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 충청권은 이제 12.4%에서 12.5%로 0.1% 늘어났습니다. 예. 여기 보면 강원권은 이제 2.5%로 갔던데 대경권, 호남권 다 줄어드는 겁니다. 유일하게 올라간 데가 수도권입니다. 예. 50.4%에서 52.2%. 예. 그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예. 수도권 집중화를 과속화시킨 겁니다. 예.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예. 해놓고 수도권 중심 정책을 써서 자기들의 집값을 올려놓고 MB 정권 때 집값이 올라갔다. 박근혜 정권 때 집값이 올라갔다. 이 떠는 국기가 선수입니다. 안 믿습니다. 예, 집중화를 했는데 예. 이런 상황 하에서 충청권에 다시 세종시를 수도로 해서 수도권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은 재생산 비용이 아닙니다. 그 일자리 유발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을 전체 다시 모아서 어디에 지방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한 75대 25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빨리 자기들이 이제 6대 4, 7대 3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거의 변동 상황이 없습니다. 지방이 발전이 돼야지 뭐 되겠죠. 예.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각종의 비용들을 제가 상징적으로 울산의 눈물, 말매의 눈물, 울산의 눈물 했지만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우리나라 산업화의 전진기지가 울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 경제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 비용을 가지고 전에 번성했던 울산의 눈물 어떤 식으로든지 울산,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포항 이런데 여러 임해공업단지라고 그러죠. 이런 걸 활성화해야 되는 거제도. 그렇죠. 예, 활성화를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수도권 이전 비용을 가지고도 이런 어떤 아까 말씀하시는 울산, 포항, 거제도 또 군산까지 포함해서 이런데 전체 국토를 전에 영화로왔던 그런 어떤 산업 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수도 이전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수도 이전 자체가 재생산 기능을 한다든지 일자리 유발 효과가 엄청나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수도 이전은 결국은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들 일부를 이전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생산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활성화시켜야지 재생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도 이전은 수도권 확장에 불과하고 지방 몰살 및 대한민국 쇠퇴 정책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가지고 바다 문화를 이용했을 때 항상 번창을 했고 내륙 문화를 이용했을 때 쇠퇴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중심 정책 이기 때문에 바다 문화를, 바다 경제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용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소모정비해서 이거는 국회 사무처 용역 결과
비용을 이렇게 계산한 거는 그 국회 이전 비용만 지금 계산되고 있다. 네. 지금 이 비용만 1조 원입니다. 네. 1조 원이고 청와대 이전하게 되면 대통령 관저 뭐 행정관 그리고 요원들 그 이전 비용 또 이사 비용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야 되고 또 경호실 또는 경호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군부대까지도 거기 이전 다 해야 됩니다. GTX 문제, 뭐 기타 유관기관 이런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이거 자체가 재생산 기능을 하지 않는데 무의미한 일들이지 않느냐. 이런 비용들 자체를 해양 도시 문화, 해양 경제권 활성화의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원군이 경복궁 복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돈이 모자라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선의 국군이 쇠퇴해버리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의 압제를 받아가 식민지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 국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 부분들을 그 충청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호남이고 영남이고 할 것 없이 다 망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당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 해서 입 다물고 있는 호남권도 문제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수도 이전이라는 게 교수님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어떤 그 지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또 안보를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서울 포기다 이렇게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이념적으로 봐도 김정은이하고 지금 이 정권하고 사실 이념적으로 뭐 같이 합해질 수는 없는 그런 적어도 그 입장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은 포기하고 그럼 그 세종시 가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오늘 저 아침에 그 신문을 보니까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가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 세 분 후보가 서울 공동화 현상은 벌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당연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제가 GTX가 세종시하고 그 강남하고 연결하게 되면 중간에 정류소가 몇 군데 있더라도 1시간 그 이하 시간 안에 강남 그 삼성역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수도권 확장 정책인데 당연히 서울은 공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그 서울 수도권까지 그 대한민국이고 다른 지역은 버리겠다라는 정책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 한강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교수님 전체적인 말씀은 자 수도 이전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안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 이거는 결국 망하는 정책이니까 이런 건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대안이 그 해양 경제권을 활성화시키자. 해양 경제권을 활성화시키다는 게 결국 아까 얘기한 포항, 울산, 뭐 그다음에 거제도, 군산 등의 지금까지 우리 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한명도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결국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그 수도권 전입 사유에 대한 반대의 길을 걸으면 된다. 첫 번째 반반한 직장이 다 어디에 있다. 서울 수도권에 다 있다. 본사, 그죠? 그다음에 교육, 대학도 반반한 대학이 수도권에 다 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접근성 문제, GTX하고 하니까 도시 인프라 형성이 다 수도권에 있다. 이 부분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매가 타워 크레인이 서가 있던 자리에 홈스, 그 크레인이 쓰던 그 꽈배기 빌딩이라고. 요겁니다. 꽈배기처럼 생겼네. 여기 세계적 그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에코도시, 환경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스타트업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기존 산업 활성화만 정답인가 했을 때 변신에 성공한 혁신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그 지방을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희 뭐 어느 도시 어느 형이 제가 이야기를 좀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지금 국책 사업이 뭐 신공항 문제 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지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 네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건역별로 나누어서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그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화예술, 4차 산업 중심, 생태, 금융도시 등등등 이렇게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미래가 그 긍정적으로 가고 대한민국이 그 진짜 5대 국가로 전 세계 5대 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유,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교수님 그런 그 큰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이 문화예술 부분에는 저도 한마디 보탤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안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그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게 가성비로 봐서 많은 돈을 안 들이면서 이 지금 교수님이 오늘 해양개발권을 얘기하셨다시피 많은 어떤 투자가 없으면서도 지금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국토가 고루 균형 여기저기에서 균형적으로 좀 발전되고 가볼 때도 많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이디어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